네, 소스 코드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코드 애니메이션 요거를 클릭하면은 얘가 막 움직이다가 가운데서 이렇게 쫙 커지는, 그러면서 전체를 다 보여주는, 숨겼다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구현한 거.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또 있어요? 네. 이런 동그란 모양만 되냐? 아니죠. 동그란 모양 말고도 이렇게 다각형도 가능하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클릭하면 다각형이 쑥 펴지면서, 네. 근데 이제 반대로 가게끔 제가 넣었다 뺐다를 다 해놨거든요. 클릭하면 다시 반대로 돌아가요. 네. 작동을 해보시고. 얘도 클릭하면은 처음으로 툭 돌아가거든요. 다시. 네. 이건 애니메이션 지정을 해놔서 그런 거예요. 애니메이션. 반대로 가는 애니메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클릭하면은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클래스가 빠져서 밑에 이렇게 사이드에서 쭉 커지는 거 보통 많이 하잖아요. 메뉴가 여기 있다. 일부러 이제 여기 그 햄버거 버튼 같은 거 누르면은 쫙 커지잖아요. 네, 그런 모양은 여기에서 이렇게 키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죠. 네,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뭐 요즘은 다 찾으면 나오잖아. 나오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클립 애니메이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박스가 아주 간단하게 여기는 어디일까요? 라는 글이 들어가 있는 이런 페이지가 PG1 여기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타이틀로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 타이틀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다 똑같아요. 셋 다 똑같아요. 셋 다 똑같고요. 이거를 어떻게 감추느냐. 이제 바깥에 있는 랩 박스가 있고 안에 PG가 있어요. 랩 박스와 PG 구조를 잘 보시면요. 네,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스테이지가 랩이 되겠죠? 네, 랩이 껍데기가 되겠어요. 이해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배경은 겉박스에 배경색을 여기다 칠해놨고요. 음흠. 그리고 여기 안에 그 그림자 효과를 처음에 이렇게 줘놨거든요. 다시 새로 고쳐보면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고 있죠? 네, 여기 이렇게 찍어보시면 이 겉에 있는 박스에 여기서 그림자를 줬어요. 네, 여기 그림자를 여기서 줬어요. 겉에 있는 박스한테. 네. 필터 드롭 섀도우. 네. 그래서 클립했을 박스에 그림자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 그림자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박스가 바깥쪽으로 그 모양 밖으로 나가는 거는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조차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클립 박스 자체에다가 그림자를 주면 그림자 주기가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겉에 있는, 싸고 있는 겉박스, 싸고 있는 박스에다가 필터 드롭 섀도우를 주셔야지 그림자 효과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단색.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그림자는 아래쪽 다른 박스에 또 여기 뭐지? 색깔 각각 준 거 이거는요? 네. 이건 아예 그냥 바디에다 이거 라이트 그린색 깔아놓은 거. 이게 라이트 그린색 깔아놓은 거고 밑에 이런 색깔 라이트 코럴 밑에는 이런 색깔 다크 카키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준 거고요. 네, 타이틀 디자인 되어 있고요. 그냥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공톡은요 이렇게 된 거죠. 높이값만큼 PG는 100VH 꽉 채웠고요. 그럼 가로는 당연히 끝까지 가겠죠. 그리고 반복하지 마. 백그라운드 공통을 여기다 이렇게 줬어요. 여기 지금 배경 깐 거거든요. 전부 다 배경 깐 거예요. 이거 자체가. 배경에다 깔아놔서 그런 거고요. 여기 안에 백그라운드 노 리피트 포지션 센터 그림이 이미지가 가운데 오게. 그 다음에 사이즈는 커버, 그래서 빈틈없이 채워라까지 공통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 줘놨고요. 이 PG라는 박스가 변경될 때, 트랜지션. 손가락 모양 생기게 했어요. 여기 뭐 손가락 모양 생기죠? 네, 이 박스가 부분만 보이는 상태 지금 이제 무슨 상태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이거 자체가 부분만 보이게 된 상태, 이거 자체가. PG1 첫 번째. 그래서 저희가 클립패스라는 거를 해서 여기다 클립패스를 적용한 겁니다. 클립패스, 서클, 원형을 주려면 반지름의 X축 위치, Y축 위치 이렇게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전체 박스, 전체 크기의 10% 반지름, 10% 위치, X축으로, Y축으로는 20% 위치 맞추고 배경 이미지 줘서 배경이 채워지게 한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보면 위에서부터 여기 쭉, 여기죠? 여기가 지금 요 반지름이 10%라고요. 가로 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반지름은. 이거의 10%, 10, 그죠? 그래서 10, 20, 30, 40, 50 맞잖아. 여기 50% 정도 되잖아. 정 가운데 정도 오잖아. 그리고 X축으로. 요게 X축 위치는 Y축 위치는 20%로 제가 잡았거든요. 보세요. 20, 40, 10%만 더 갈까요? 요만큼. 50% 정도 되잖아. 높이 값에. 절반 정도 딱 왔잖아요. 여기 반이잖아요. 반, 반, 반. 됐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가늠을 하시면 돼요. 네. 크기와 위치값 퍼센트 가늠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 10% 반지름 크기예요. 얘 화면 줄이면 얘도 줄어들어요. 네. 네, 특정 크기 주는 건 일도 아니고 픽셀 주시는 건 그냥 주면 되는 거고. 가리. 됐죠? 네. 그래서 얘를 애니메이션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움직이게 되어 있냐면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클래스 on을 주면 클래스를 내가 주게끔 자바스크립트를 해놨어요. 클릭하면 on이 들어가고 또 클릭하면 on이 빠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서클 애니 10초 동안 작동해 처음과 마지막에 천천히 하고 1초 기다렸다가 끝 상태 유지해. 우리 읽는 순간 이지 반반만 읽는 순간 해석이 다 되죠? 네. 코드 해석이 되는 우리들입니다. 자, 그래서요, 애니메이션은 왼쪽 위부터 처음 출발 위치랑 똑같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 위 10% 반지름, 10%, 20% 위치, 오른쪽 위 X축을 90%까지 밀었어요. 90%. 네, 이건 유지하고요. 10%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니까 10%짜리 동그라미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요 90% X축 위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Y축을 밑으로 내렸습니다. 20% 위치에서 80% 위치로 밑으로 내렸어요. 10%는 그대로 유지됐고요. 왼쪽 아래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요거를 X축을 다시 10%로 당겼습니다. 바지름은 그대로고. 이제 마지막에 가운데로 이제 80% 애니메이션 순서에서 50% 50%에서 정 가운데 오게 하는 게 50%거든요. 네, 그리고 10% 위치가 이제 이게 커지는 거죠. 100%로. 이렇게 볼게요. 왼쪽, 오른쪽 아래,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정 가운데로 와서 커져. 이렇게 된 거죠. 클립 애니메이션을 그냥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움직이고.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네, 지금 원 움직이는 건 이제 애니메이션을 특별히 준 거고요. PG2는 다각형 폴리건으로 만드시는 방법 아시죠? 네, 폴리건으로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이런 모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펴주는 거죠. 온이 들어가면 전부 펴지는 위치로 이렇게 포인트 위치를 이동시킨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치를 이쪽 끝으로 갖다 놓게 해서 쭉 가게 한 건데 한쪽 끝에서 커지는 거 원이 있고 이거를 밀면 돼요. X축으로 끝까지 다 밀었고 근데 좀 더 밀어야 되겠죠. 110% 밀면 완전히 나가죠. 예, 그리고 이것도 밀면 되는 거예요. Y축은 0, 맨 위에. X축, Y축을 0 하니까 4분의 1만 나오는 거죠. 당연히 4분의 1만 나오죠. 네. 끝까지 밀면 원 중심을 퍼센티지로 해가지고 잡는 거거든요. 별거 아니었습니다. 네, 200%까지 키웠어요. 뭐 300%, 300, 400%, 1000%, 10,000%. 내 마음대로 키우세요. 필요한 만큼. 네, 키우시면 쫙 퍼져 나가가지고, 네, 얘가 전부 다 보이게 해주는 거죠. 200% 주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00% 키운 거예요. 저기, 원을.
원을 키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당연히 클래스 리스트 토글 온을 넣었다 뺐다 해라. 네, 해당되는 거에 호이치 돌면서 걸어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지널 자바스크립트로 걸었습니다. 네, 클립 애니메이션은 의외로 싱겁습니다. 네, 싱겁지만 재밌습니다. 네, 클립 애니메이션 잘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자바스크립트 실험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JS 실험실로 이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포인트만 설명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따로 물어봐 주세요. 네. 그리고 뭐 자기가 적용시킬 곳에 코드를 갖다 놨더니 어떻게 선택이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건 당연히 저한테 또 문의를 주십시오. JS 실험실 갑니다. JS 학습에 JS 실험실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실험실에서 9번까지 진행시킨 바가 있고요. 10번과 11번을 추가했습니다. 재기호출이라는 애가 있고요. 재기호출이라는 말 자체는요.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함수 안에 자기 이름을 또 호출하게 하는 걸 재기호출이라고 합니다. 네.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재기호출은 되게 뭐 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함수를 재교출해서 계속 작동하게 하는 거죠. 네, 근데 무한정 작동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겠죠. 네, 재교출. 여기 재교출에 제가 지금 연결시킨 자바스크립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call 언더바 myself JS라는 걸 제가 JS에다가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이것도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코딩할 때는 이름을 MFN이라고 해놔가지고 myFN을 MFN을 상관은 없어요. 네, 이거는요. 안 고쳐도. 보도록 할게요. 네, 본질과 핵심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재교출 띄워볼게요. 네, 여기 준비 보시면 이게 시간이 뚝뚝뚝뚝뚝뚝뚝뚝뚝 해가지고 제가 100%딱 차면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무한이동, 무한이동. 이미 뭐 무한이동을 찾아서 코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소스는 완전 흔해 빠지고 흔해 빠진 거예요. 네. 그런데 흔해 빠졌다고 뭐 쉽다거나 가치가 뭐 없다거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걸 잘 이해하고 쓰시면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올리면 멈추게 해놓고 내리면 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 가만히 보시면 그냥 여기 움직이는 것 가지고 볼게요. 얘 밖으로 나가면 계속 잘라내기를 얘가. 예, 잘라내기를 해. 보세요. 나가면 그 크기만큼 나가면 계속 잘라내요. 얘가 3번 이미 잘라서 나가면 잘라내요. 다 나가면 4번 잘라내요. 끝으로 가 있어요, 4번. 끝으로 가 있죠. 잘라내면 뒤에 계속 붙어요. 또. 앞에 거 나가면 잘라서 뒤로, 나가면 잘라서 뒤로 이렇게 보내는 애예요. 그러니까 무한 이동이 되겠지. 무한히 어떻게 이미지를 생성하겠어요,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좀 볼게요. 얘 세팅된 건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플렉스로 세팅했고요. 네, 그 정도면 여러분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콜 마이셀프로 가셔가지고요. 네, 지금 여기 G박스라고 한 게 여기 이 박스가 G박스예요. 네, 이렇게 무한 이동하는 애가 G박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G박스. 얘가 대상이고요. 여기 보니까 UL에 트랜슬레이트 위치값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그 크기, 특정된 크기만큼 나가면 다시 0, 마이너스로 보내다가 0, 마이너스로 보내다가 잘라내면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거요? for. li를 해서 만들고, ul, li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만들고요. 코드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전 방식이라서 맵 쓰거나 그러지 않았네요. 아, 요거는 그 개수를 내가 정해서 돌려야 되니까 개수를 정해서 오리지널 폰문으로 돌렸습니다. 네.
그래서 코드 만들었고요. 뭐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움직일 대상 위에 있는 애를 다시 UL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위에서 만들고 바로 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업데이트 크리테리아 기준값 업데이트. 그래서 얘 사이즈 옵셋 위드스 가로 크기를 li 가로 크기를 이렇게 재우라고 했어요. 얘가요. 그래서 네, 여기 리턴해주는 함수죠. 사이즈를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이게 뭔지 해석이 돼야 되잖아. 이런 걸 볼 때도 해석이 돼야죠. 변수에 뭘 할당을 했네? 함수 할당했네? 화살표 함수네? 화살표 함수 중괄호가 생략돼 있네? 아, 얘가 리턴되는구나. 얘는 뭘 리턴하는 거야? 이렇게 봤더니 offset with 해당되는 li 0번째 li를 선택해서 그 타겟에 0번째 에러를 선택해서 위드스 값을 리턴하는구나. 이겁니다. 네, 그리고 리사이즈 시에 다시 업데이트했어요. 내가 아까 사이즈 막 바꿨을 때도 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 바꾸면 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잘라내는 사이즈가 다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안 망가져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재교출이 이겁니다. 잘 보시면 돼요. 무브 갤러리. 갤러리가 계속 이동되는 마마, 트랜슬레이트 위치를 마마, 커발, 마마. 커발은 뭐? 예, 요 크리테리아 어디 갔어? 커발이 어디 있어? 커발. 예, 0. 처음에 0이었다가 계속 마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박스가 계속 나갑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이게 스타일 여기 계속 업데이트 이게 커발 마마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걸로 마마 된 거예요. 이게 계속 트랜슬레이트 값이 계속 왼쪽으로 나가죠. 예, 이거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커발이 이 크리테리아 기준값보다 소수점 아래는 플로어 버린 거예요. 플로어는 mass.floor는 소수점 아래는 그냥 버려버린 거고요. 그래서 크리테리아 값을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뭐 이거보다 작냐? 마이너스를 붙여서 작냐? 음수니까.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append child 끝으로 이동 그리고 트랜스레이트 값은 초기화. 네, 그리고 커발도 초기화.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재교출 이겁니다. 재교출. set timeout. 그래서 세 자리 옮기잖아. 하나, 둘, 셋. 0.01초 간격으로 계속 무브 갤러리라고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는 거예요. 야, 나 호출. 아무개야, 탐, 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부르는 건데, 이거를 이 set timeout으로 안 부르면 너무 빨리 부르거든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시차를 주셔야죠. set timeout. 그리고 stop STS라는 걸 줘서 요게 true, false 나면 반대로 뒤집어서 멈추게 하는 거죠. false일 때만 실행해요. false일 때만 실행하게 하고요.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 상태, stop STS 상태 바로 밑에 있죠. 그래서 마우스가 들어가면 true로 만들고 마우스가 벗어나면 false로 만들고 그래서 재기호출을 못하게 만드는 조건이 stop STS. 코드 자체는 되게 심플하게 짜놔가지고 그냥 오랜만에 봐도 이해가 돼요. 올라가면 멈춰. 왜? 재기호출 못하게 하는 거잖아. 올라가면 true라고 내가 바꿔놨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 붙여놨잖아. 그러니까 true가 아닌. true면 false 나니까 이거 재기호출을 안 하는 거예요. 재기호출 안 하게 마우스 올라가면. 나가면 다시 바꿔서 다시 재기호출. 나갈 때 중요한 점은 뭐겠어요? 나갈 때 stop STS가 false로 바꾸면서 재기호출하면서 다시 한번 호출해줘야죠. 다시 구동시키려면 다시 호출해야죠. move 갤러리. 다시 호출해 놔야지 다시 재가동을 하겠죠. 네, 이거 말고 프로그레스 바는 우리가 팽수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그 프로그레스 바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늘어나서 퍼센트가 100%면 얘도 지금 이제 이거를 호출하게 해놨어요. 이게 프로그레스 바가 다 늘어나면 무브 갤러리가 움직이는 거 호출해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퍼센트가
100보다 작으면 얘도 계속 0.06초 간격으로 계속 increase percent. 나 자신을 계속 호출하게 해놔가지고 계속 실행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레스 바 새로 붙이면 프로그레스 바가 계속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예요. 0.06초 간격으로. 그래서 저 퍼센티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100 되면은 넘어가는 거 호출하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 코드 보면 바로 보이잖아. 코드 보면 바로 보여요. 퍼센트가 100%보다 작을 때는 자기 자신을 호출하다가 다 끝났니? 그러면 재기 호출 안 하고 출발! 바뀌고 텍스트 바꾸고 빨간색으로 레드 여기 꽉 채운 애가 빨간색으로 탁 바뀌게 하고 무브 갤러리 움직이게 하는 걸 최초 호출해 주는 거죠. 네, 아주 심플한 코드입니다. 네, 이렇게 다시 볼까요? 주르르르르 빨간색으로 마지막에 이제 엘스문이 탁 실행되면서 얘가 호출되는 거죠. 마우스 올라가 멈췄다 갔다 멈췄다 갔다 이것도 되고. 네. 우리가 그냥 코딩에서 만들 수 있는 무한 이동 갤러리 뭐 이런 걸 할 것도 그 셋 인터벌로 만들 수도 있는데 불편하잖아. 셋 인터벌로 만드는 방법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셋 인터벌 멈추게 하려는 게 클리어 인터벌 하시면 인터벌이 멈추잖아요. 그것도요. 네. 인터벌 세팅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사실 두 가지예요. 크게 인터벌 호출로 넘어가게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재기 호출로 넘어가게 하는 방식인데 이게 조금 더 자바스크립트적인 좀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재기 호출이. 재기 호출 얘기 나오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걸 왜 하냐. 그냥 뭐 알아두면 좋은 코드예요. 이게 2차원이 아니라 재기 호출을 모르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좀 창피한 일이에요. 재기 호출도 안 해봤습니까? 네, 재기 호출. 함수가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이걸 재기 호출이라고 한다. 네, 설명 마칩니다. 이거 더 없어요. 코드가 없어요. 굉장히 짧아요. 이거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코드 자체가 짧으니까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네. 재기 호출. 네, 재기 호출도 안에서 제가 요거를 더 추가한 거고요. 이제 제가 원래 한다고 했던 곡선 이동 11번. 우리가 그 무언가를 이동시킬 때 탑 레프트 값을 가지고 이동을 시키잖아요. 그 A에서 B 지점까지 보내잖아요. 이거를 띄워보시면 곡선 이동 띄워보시면 얘가 곡선으로 이동해요. 동그라미가요. 이렇게 지금 좀 재밌게 하려고 커졌다 작아졌다 또 하고 이 우퍼가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를 만들다 보니까 원래 검정화면에다 제가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우퍼 같이 그런 느낌 들어서요. 음악 틀면 뿡뿡뿡뿡뿡뿡 딱딱딱 뭐 이런 음악이 나오는 그런 느낌의 이런 애니메이션 넣으면 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도는 애 있죠. 이렇게 동그라미 그 이게 뭐야? 주황색 저기 돌고 있잖아. 원이 곡선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오리지널로 곡선으로 돌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걸 한 거예요. 곡선으로 도는 원리는 어떠냐면요. 곡선 도는 원리. 이렇습니다. 원래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뭐 레프트, 탑 레프트를 이동시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으로 이동하잖아요, 원래요. 네, 그런데 움직이는 게 원래 X축, Y축 방향으로 가속도를 줄 수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처음에 가속도를 X축으로 빠르게 하고 Y축으로 느리게 하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휘어져요, 경로가. 이 보세요. 같은 시간대에 원래 여기 와야 되는데, X가, Y는 더 많이 가고, X는 더 덜 온 위치거든요, 여기가. X는 덜 오고, Y는 더 많이 갔어. 그러면 이렇게 휘어지게 되죠. 네, 그러다가 이런 곡선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네, 가속도를 X, Y축으로 다르게 주시면 한쪽을 더 빠르게 한쪽은 느리게 처음에 느리게 처음에 빠르게 마지막에 느리게 마지막에 빠르게 이런 거를 조절해 주시면 얘가 휘어요 곡선이. 그래서 지금 여기 도르대 자체가 이 가속도를 다르게 준 겁니다. 그 원리에 가속도를 다르게 줬다. 근데 그래서 그 코드를 보겠습니다.
얘도 뭐 그렇게 복잡한 코드가 없어요. 보실게요. 네, 곡선 이동. 네, 지금 원리가 이겁니다. 핵심 포인트만 잘 보시면 돼요. 탑 레프트 위치 값을 지정하고 이진 값을 반대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탑은 이즈인, 처음에 천천히. 레프트는 처음에 빠르게. 그러니까 한쪽 방향이 더 빠르면 휘어져요. 곡선이 돼요. 네. 그리고 탑이 만약에 이즈아웃. 마지막에 천천히. 그럼 처음에 빠른 거죠. 그러면 레프트는 처음에 천천히, 마지막에 빠른 거죠. 네. 서로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탑 레프트 직선 이동 시 탑 레프트 방향으로 처음에 느리게 빠르게 혹은 나중에 느리게 빠르게 설정하면 이동 시에 곡선 경로를 그리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코딩한 거예요. 타겟이 있고요. TG,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 시간도 설정하고요. 변수에 그리고 회전 함수 최초 호출 lot fn. 그래서 lot fn이 이거 펑션을 만들어 놨고요. 네, 2사분면, 1사분면 이렇게 돌 때 그 탑 레프트의 트랜지션을요. 네, 시간은 여기에 이제 박혀서 내가 집어넣은 거고요. is out 하나는 탑은 is out, 레프트는 is in, 2사분면 여기가 2사분면이 어디부터야? 새로 고쳐볼까? 여기가 2사분면, 1사분면 1, 2, 3, 4잖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돌아가면서 했죠. 옛날에 수학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 4분면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갈라넣어 볼게요. 그럼 보통 곡선을 우리가 그릴 때 X축, Y축 그릴 때 여기에다 그리잖아요. 곡선을요. 그죠? 이게 일사분면이잖아. 그런데 이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렇게 돌면서 1, 2, 3, 4. 그래서 내가 2사분면부터 출발해서 1사분면으로 넘어간다고 한 거예요. 2, 1, 4, 3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방식으로 2143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볼게요. 그래서 2143 어떻게 써? 이진 값을 서로 반대로 써준 겁니다. 이사분면에서는 마지막에 느리게, 처음에 빠르게. 그러니까 레프트, 왼쪽, 미는 값이 더 빠르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반대, 여기 이 1사분면에서는 is, in, out이 서로 반대로 되고요. 4사분면에서는 is, in, out이 또 반대로 되어 있고요. 또 반대로 또 뒤집어져요. 3사분면에서는 is, in, out이 또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치 탑 레프트 이동 밀어주는 걸 해가지고 요걸 돌렸더니 얘가 그리고 이제 그 사이즈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축소 확대도 제가 동적으로 이렇게 여기 변수 배열에다 넣어놓고 배열수가 랜덤하게 들어가게 해서 네, 얘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이거대로 도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곡선 경로에 대한 거 여기서 한번 실험실에서 실험해 본 겁니다. 이거 가로 크기를 가지고 내가 했구나. 네, 이 박스 위드스 값을 어, 커졌다 작아졌다 VW로 VW가 화면 크기에 대한 크기잖아요. 네, VW로 10VW, 40VW, 20VW, 60VW, 30VW, 80VW를 가지고 얘가 사이즈가 인터벌하게 계속 넘뿔뿔 하면서 순서대로 넘어가게 해놨네요. 랜덤이 아니라. 예, 순서대로 넘어가게 해놨어요. 뿔뿔 하다가 박스 사이즈 랭스 빼기 1보다 커지면 넘을 0으로 보내가지고 이게 셀 인터벌이 하나, 둘, 셋, 0.2초. 0.2초 간격으로 호출하게 해놔서 커졌다 작아졌다 0.2초 간격으로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네, 여기까지 소스 잘 업데이트 해 주시고요. 네, 지금은 뭐 따로 제가 지금 막 코딩 들어가서 코딩한 건 없어요. 일부만 지워서 코딩할까 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별로 복잡하지가 않거든, 코드가.
국정원 코드가 아니라서 실험실이라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10번, 11번 재교출하고 국선이동, 그리고 아까 했던 그 코드 실험실, 거기에서 클립 애니메이션, 요거까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아까, 뭐지? 일정에서, 네. 지금 클립 애니메이션, 그리고 재기호출했죠, 제가. 곡선이동. 재기호출. 코드 실험실, 이거는 JS 실험실, 이것도 JS 실험실. 지금 한 거 요거예요? 네. 코드 실험실, JS 실험실, JS 실험실에서 지금 두 개 했고요. 일 번 관련 모듈 제작하기가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음, 네, 그 단력 모듈 제작하기 빼고는 다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업데이트 할게요. 네, 여기까지 업데이트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마무리.